자,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그 평면좌표 프린트에서 뭐 저한테 이제 조금 잘난 척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갖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숙제였는데. 아, 형은 진짜 책이 2개네요. 이 책 저 책 다 갖고 오셨네. 제가 5월 들어서 약간 좀 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책을 안 가져오는 일이 애초에 없을 거지만, 혹시 안 가져오시면 미리 말씀하시고, 쉬는 시간에 저기 수업 시간에 자꾸 한스러워야 됩니다. 여기는 춥지는 않죠. 자, 시작합시다. 뭐 8번까지는 제가, 아낌없이 단어적으로 했던 것 같고, 몇 개 좀 같이 봐야 될 거 있죠. 뒷부분에 특히 있지 않습니까? 뭐 한 20번? 때? 그 정도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고. 풀이 창조. 23번 보겠습니다. 풀이를 드릴 테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항상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서술형으로 나왔을 경우에 어디까지 내가 써야 되느냐. 자,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딱 이 상태로 나왔다고 치면 저 같으면 XY축을 어떻게 잡는다는 얘기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어디가 X축이고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신 상태에서 그냥 요 그림만을 놓고서 자 을의 좌표는 갑의 좌표는 이렇게 쓰시면 그때부터 벌써 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벌써 사실은 이후는 빵점이 되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빵점까지는 안 주더라도 몇 점 감점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서술형인데 딱 요거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가 원점이고 나는 뭐 이렇게 설정할 거야 라는 거 한번 써주시면 좋고 말로 묘사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빨라요. 을 그다음에 갑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낫고 자 갑의 좌표는 0, 마이너스 720 플러스 40t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을은 뭐냐 960 빼기 40 곱하기 t, 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한마디 더 써주시면 더 이쁩니다. 틀렸나요? 아니요. 가장 가까웠을 때가 A분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출발하고 나서 T분 후의 위치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수예요. 질문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T분 후의 위치는 T는 진짜 0부터 뭐 0보다 큰 어떤 숫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A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T값을 A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하여튼 거리는 이제 요 정도 쓰셔도 별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자, 루트에다가 960 빼기 40에다가 T. 자, 여러분이 필수 요소로 쓰셔야 되는 거 첫째, 저는 좌표축 이렇게 잡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어필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T 분 후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될 것이다. 까지 쓰시고요. 지금까지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 같은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는다고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다 소입니다. 다 쓰셔야 돼요. 하나도 빼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여러분이 시간이 좀 없으면 또는 답안지에 자리가 좀 없으면 많이 줄여서 쓰셔도 별로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진짜 계산식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뭘 하지 마시라고 권장드리고 싶냐면 부기 1600, 1600에서 3200의 t제곱 이거는 진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40 정도는 좀 밖으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죠?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얘를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너 40 곱하기 t지 너는 40 곱하기 24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 빼기 24의 제곱만 남기고 40의 제곱을 괄호 바깥으로 뺐다가 루트 밖으로 좀 빼줘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까지 수능하시니까 40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t 빼기 18의 통째로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되면 t는 21이네. 이거를 바로 알아냈고요. 근데 서술형 답안지면 그렇게 쓰기 좀 민망하고요. 서술형 답안지였으면 여기다가 그냥 한 번만 더 써주세요. 할 수 없이. 왜냐면 이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식을 한 번 더 써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얍삽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만 계산해서 쓸 거고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풀 때는 여기까지를 딱 쓴 다음에 야 그러니까 t가 21 거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21이라고 하는 것이 a라는 상수의 값이다. 이렇게 이제 흘러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얘네들의 요 모양새를 좀 잘 좀 생각을 해봐요. 이거 아까 제가 야 2개짜리에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면 P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냐 얘는 당연히 산술평균이니까 A와 B의 중점일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2개짜리 그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라서 얘를 식으로 이렇게 푸셔도 역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0,24에서 t, 0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0,18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는 거 생각하실 수 있죠. 얘랑의 딱 절반이어야 한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24에다가 0에다가 뭐 별로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x좌표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y 값들은 얘네들 3개의 점이 다 같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AP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하실 때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맞죠? 근데 결론이 무엇이어야 한다? 항상 얘네들은 산술평균이 결론일 것이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냥 식을 관찰해 보시면 자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가 21이라는 거 그러니까 21이었을 때 최소니까 a의 값이 21이다. 이거 그냥 미리 알고 덤비시면 조금 쉽고요. 21을 제가 왜 이렇게 미리부터 집착을 하냐면 얘를 가지고 여러분이 안 하셨으면 하는 행위가 이거예요. 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t의 제곱이지 48에다가 36 했으니까 84가요? 에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576에다가 18의 제곱이 얼마죠? 324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18하고 24의 산술평균인 21이겠구나 당연히 찍는 게 아니죠. 이 논리를 알고 계시는 거죠.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그래서 21을 먼저 그냥 선빵 필승이야. 21을 집어넣어 보시면 3제곱이고 얘도 당연히 3제곱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 3제곱하고 3제곱이었으니까 얘네들 계산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납득하십니까?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뭐냐? 3제곱, 3제곱 집어넣으시면 40 곱하기 3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그래서 얘가 B의 값입니다. 여기까지 쓰고 가시니까 최종적으로는 A라고 하는 것은 21, B는 120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술형이었으면 좌표축 이렇게 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명시하시고 그 다음에 을과 갑의 좌표를 t분 후의 위치를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 까지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는요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가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존나 성의 없죠. 계산 안 했어요. 계산 안 하고 그냥 40 곱하기 3루트 9, 28, 28이 이렇게 두들겨 맞췄어요. 역으로. 이게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지를요. 여러분이 연습장을 제출하시오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출제자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적절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답은 맞았으니까. 자 이제 풀이가 참조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이 참조가 어떤 건가요? 25번이요? 25번 함께 즐겨봅시다. 자, 25번에 무슨 내용이냐? A라고 하는 녀석이 꼭수점의 좌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죠? 3,5였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G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안 가져오셔서 프린트를 나중에 받으신 분들은 혹시 파본이 아닌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닐 텐데 아마도 아니겠지만 제가 중간에 뭔가 이유가 있어갖고 출력을 해놓고 안 썼던 걸 드린 거라 뭐 이렇게 엔터가 이상한 데 쳐져 있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글씨체가 안 맞거나 하여튼 경미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둘레 길이가 뭐니? 이렇게 했는데 25번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되냐? 정삼각형을 치시면 정삼각형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은 와 하고 이제 막 정말 반겨주셔야 돼요. 불꽃놀이 하면서 기다렸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일치하죠.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림을 삐딱하게 그려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얘는 반듯하게 생긴 예쁜 삼각형이고요. 여러분 일단 A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AM의 길이는 단계적으로 가볼게요. 얘는 2분의 3 곱하기 AG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편 여기서 둘레 길이라 그랬는데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잠깐 돌아갈까요? M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얘는 루트 3분의 1에다가 AM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루트 3분의 1에다가 AM 대신에 2분의 3에다가 AG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진짜 구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BC의 길이에다가 심지어 3배 하셔야 되죠? 3 곱하기 BC면 6 곱하기 MC 되는 거 맞습니까? 6 곱하기 루트 3분의 1에다가 2분의 3에다가 A의 G 이렇게 생각해요. AG는 어차피 직접 구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2하고 6하고 해서 3 만들어 주시고 루트 3이랑 3이랑 약분해서 루트 3 해주시면 결국 우리에게 묻는 것은 3루트 3 곱하기 AG 얘가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저의 식은 뭐였냐면 둘레 길이라고? 알았어. 그럼 AG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일단 필요합니다. AG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냐면 AG는 심지어 X 좌표차가 4, 그 다음에 Y 좌표차가 3이라서 3대 4대 5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제가 실제로 쓴 식은 이겁니다. AG의 길이에다가 2분의 3 하면 AM의 길이가 될 거고 걔를 루트 3으로 나누면 MC의 길이가 될 거고 걔를 2배를 하면 그게 한 변의 길이고 그게 3개 있다고 라고 해서 줄줄줄줄 뭔지 다 알아들으셨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나 해야지 뭐 2랑 2랑 약분될 것이고 니네들이 없어지니까 여기가 15 곱하기 루트 3이네 끝! 이렇게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번은 알아채신 거 맞죠? 그 힌트? 그죠? 26번에서는 있잖아 외심이 변위에 있어. 같이 했었나요 지난번에? 야 이거 외심이 변위에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알았어 너 집 가서 bak여. 너 집 가서 bak여 빗변이구나. 그렇게 바로 알아들으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27번은 그냥 같이 욕합시다. 얘는 결론은 뭐가 맞아요? 자 27번의 답은 5가 맞고요. 후가 필요하지는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이나 29번 같은 경우는 파포스를 쌍파포스를 쓰시든지 아니면 스튜어트를 쓰시든지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가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는 뭐하러 너는 6등분식이나 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결국에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2등분 점, 3등분 점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2대1, 1대2 이런 내분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기가 P의 4번, 여기가 P의 2번이고요. 사이의 길이는 전부 다 2,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 7이다 이런 컨셉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짝짝 이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짠짠 끝.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CP의 2번 제곱 더하기 4번의 제곱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서 일단은 쌍파포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CA의 P4번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CP 4번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2 곱하기 괄호열로 CP 2번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삼각형 CAP C P2의 B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있냐면 위의 삼각형은 CA 4번 이렇게 한번 본 거고 밑에 삼각형은 CP2의 B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보는 그 파포스 생각해 보시면 얘는 CP2의 제곱 하고 2루트 7의 제곱이니까 28 하시면 2 곱하기 괄호열고 CP 4번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도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또 편변을 더하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랑 거의 똑같이 풀리죠? 24 더하기 16 하니까 44가 나오고 걔가 2, 4, 8이 2번 그 다음에 C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 이렇게 나온 것이다. 끝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걔는 뭐가 나오냐? 28 나와 끝 이렇게 푸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죠? 아까 우리 풀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살짝살짝 다르고요. 다른 방법도 뭐가 있다? 여기에서 m.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꼬마 파포스 한 번, 그 다음에 대형 파포스 한 번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큰 파포스가 작은 파포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셔도 역시 이때의 중선에 해당하는 CM 길이가 소거되기 때문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 괜찮다.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그 다음에는 뭐 나는 죽어도 CP2의 제곱만 따로 구해야겠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뭘 하자? 그때는 이제 또 스튜어트를 쓰자. 스튜어트가 여러분이 아직도 안 치네요.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직은 5월이니까 5월 내내 계속 반복을 하면 6월쯤 되면 자기 손으로 쓸 것 같아서 네, 그런 기대가 있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저 보고 싶은 대로 그리겠습니다. 저는 얘밖에 안 보여요. 쟤는 얘가 P2번이고요. 길이가 2하고 4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267이고 여기가 길이가 4였으면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자 얘가 이제 B였고 C였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였다. 그러면 길이 곱하기 제곱이죠. 4 곱하기 4제곱 플러스 길이 곱하기 길이 제곱까지가 무엇이 되느냐? 4 더하기 2 곱하기 4, 2, 8 플러스 CP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CP2의 제곱이 한 큐에 딱 나오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게 스튜어트였죠. 스튜어트 다시 한번 꼴 보여드릴게요. 4 곱하기 이쪽 4의 제곱 이렇게 보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2루트 7의 제곱 여기 나와 있는 4 더하기 2였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쪽 삼각형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냥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빨라지라고 알면 빠르니까 P4 나와 있고요. A에다가 C에다가 B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자? 뭐 똑같아요. 얘랑 제구나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뭐였냐? 2 곱하기 4의 제곱에다가 4 곱하기 28 이렇게 하셨을 때가 뭐가 나오냐? 2 더하기 4에다가 괄호 8 플러스 CP 제곱 얘가 2번이고 얘가 4번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변변 더하셔도 CP2의 제곱, CP4번의 제곱 바로바로 나오더라. 똑같은 이유에서 4 더하기 2로 묶어주시면 6 곱하기 16 플러스 28까지가 6 곱하기 괄호 열고 이렇게 더하면 또 16 나오죠. 16 더하기 그 녀석의 제곱합 짠짠 나눴더니 얘는 28이다. 끝났죠? 읽었죠? 그래서 여기 스튜어트 좀 써보실래요? 쓰시면 어쨌든 빠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29번 같은 거 푸실 때도 29번이 말하자면 4등분선 정리 같은 걸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걸.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중선 정리 한번 해서 AM M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제가 방금 부었어요. 그죠? AM의 길이를 중선 정리로 알아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걔네들을 다시 한번 또 파포스 쓰셔서 길이 요거의 길이를 또 알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AM이라는 가상의 어떤 녀석을 거쳐서 AD 이제 이런 식으로 AD가 이미 나와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AM이 얼마여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스튜어트를 쓰면 조금 더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산 양을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9번에서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병든 닭 사실 저는 닭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시골 사람이 아니니까 병든 닭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 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면 병든 닭같이 졸고 있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세대도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들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을 거니까 그죠. 저도 닭은 항상 이렇게 털이 없는 상태 닭밖에 모르죠 저는. 뭐 튀김옷 같은 걸 입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못 입히는 닭이 더 맛있긴 하지 않나요? 물에 빠진 닭은 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서 자 봅시다. 29번 그러고 여러분이 이제 막 아이고 힘들어 너무 졸면 제가 막 조바심이 엄청나요. 사실 오늘 참 더웠죠. 밖에 엄청 더웠죠. 그래서 시기상으로나 뭐나 참 지칠 때가 된 거는 맞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소인배니까 제가 공부를 어렸을 때 했던 이유는 오로지 그냥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인종 요구를 쳤으면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쁘다 소리 자주 들었으면 공부를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친척들이 만나면 언니한테 항상 아우 더 이뻐졌네 이런 얘기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많이 컸다 이제 이런 반응이니까 씨발 이제 이러면서 뭔가 한 거였고 기본적으로 지금은요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대충 이렇게 후려치면서 막 하는 사람이나 아직은 차이 별로 안 나요. 아직은 여러분도 잘해 봤자면 얼마 잘하지는 못하고요. 못하는 놈들도 그렇게 많이 못하지가 않아요. 아직 얼마 안 왔잖아요. 기말고사법이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고 뭐 앞으로 눈병을 못 돌고 이제 이런 시즌이 딱 되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게 정말 한 주 한 주가 얇게 쌓이는 것 같은데 한 2주 3주만 그렇게 정신 잃고 살아도 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결과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월남 싸움 같은 얇은 라이스 페이퍼이죠. 라이스 페이퍼도 뭉치면 두께가 이만해져요. 그죠? 여러 층 싸움이랑. 그 다음에 크레페 케이크 같은 경우도 얇게 생겼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야 뭐 잘 기억하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하고 크림 바르고 쌓고 크림 바르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도톰해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하루하루를 이런 거 라이스 페이퍼 내지는 이런 거 크레페 한 장씩 쌓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이 별로 신이 안 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왔자면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 가셔야 되고 저는 되게 아주 뜬금없는 것에서 저는 되게 뭐랄까 고리타분한 양반이니까 그런 데서 이상한 교훈을 얻은 적이 있는데 중부내륙 고속도로라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는 과속충이라서 하여튼 중부내륙 고속도로라고 참 깝깝한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름은 고속도로에서 뭐가 고속이야 2차선이에요. 근데 원래 물론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 가는 쪽이 2차선인데 원래 고속도로의 규칙이 일로 다니는 게 정상 일로만 계속 다녀야 돼요. 원래는. 그 다음에 앞차가 진짜 너무 느려. 그러면 내가 뿅 하고 나가서 나 먼저 간다 이렇게 해서 추월을 하자마자 일로 끼어들어서 다시 나도 계속 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엄청 밟는다고 했을 때 원래의 도로의 이상적인 상황은 그 있자 이렇게 가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독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중부내륙 고속도로에는 화물차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화물차가 여기서 사실 이럴 거면 화물 열차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 화물차 뒤에 저 화물차 있고 그 화물차 뒤에 또 다른 화물차가 있어서 저같이 조금만 저는 화물차보다 훨씬 조그마니까 제가 이렇게 폴짝 끼어들면 너무 위험해요. 솔직히 서로 위험해.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들은 대체로 다 이리로 막 부항하고 가게 됩니다. 화물차 형님들도 가라 조금만 오면 이러고 그냥 다 보내줘요 보통. 제가 이렇게 부항하고 가는데 화물차 형님 하면서 막 쫓아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서로 가는 길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끔 보면은 여기서 이거 제가 막 여기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화물차끼리도 그 앞에 있는 화물차를 뒤에 있는 화물차가 앞질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위로 점프 이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솔직히 둘 다 겁나 느려. 정말 느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거 뭐 북한까지 육로로 뚫려봤자 어차피 불륜이동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럴 때 한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다. 근데 이때 여기가 요거를 추월하고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뒤에서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직선으로 쭉 가면 되는데 얘는 사선으로 갔다가 쭉 가서 충분히 자기의 꼬리가 얘의 머리보다 한참 앞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끼어들어야 되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이거 뒤를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씨발 욕을 하다가 욕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죠. 근데 어느 순간 하고 겁나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뒤에서 딱 보면서 방금 추월을 시작을 해서 내가 운 나쁘게 얘 바로 뒤로 돌았어. 이러면 니들 쟤 뭐하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예요. 곰실 조금씩 앞서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를 앞서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옆에서 하면서 뒤에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같아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정말 조금 앞서가. 그러다가 충분히 앞서가면 이제 등수가 딱 바뀌었죠. 그럼 이제 저는 확 하면서 가는데 그때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한 3년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화물차부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천천히 조금씩 빨라지는 건데 아주 조금씩 앞지르는 건데 그래도 앞질러지는구나. 그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이 1등 화물차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미 도착해 있지 그러면.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가는 여정에서 지금 앞에 있는 새끼를 하나씩 제끼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앞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앞지르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이미 앞질렀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속도가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빠른 사람이든 느린 사람이든 다 각자의 최대 출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사실은 남들을 팍 제끼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려면 한 초등학교 때 하셨으면 돼요. 남들이 다 놀 때 혼자 공부 팍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정도 하면 많이 앞설걸요? 근데 지금은 이미 모두가 다 최대 출력을 내고 있어서 여러분도 본인의 최대 출력을 내는데 심지어 남을 앞지르기까지 하려면 진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하루하루를 계속 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뭐가 미연이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여러분은 천천히라도 앞서는 중이에요. 그거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 30 얘네들 둘 다 이제 스튜어트인데 29번 지금 파포파푸스 이렇게 한번 써보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한 방에 스튜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주입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어느 순간 팍 하고 돈고 깨쳐가지고 좀 스스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저는 길이를 몰라서 K하고 3K라고 놓고 K가 양수다 이거까지 써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없죠. 자, K 곱하기 3의 제곱 그냥 여러분 이거 보시게 다 써드릴게요. 3K 곱하기 5의 제곱까지가 무엇이냐? K 플러스 3K 곱하기 자꾸 쓰시다 보면 그래도 정이 들어요 얘도. 스윙스가 여치는 어떻게 사귀겠어요? 이게 정 들어가고 사귀겠죠. 자, 그래서 K에다가 3K 하신 다음에 K 곱하기 3K에다가 플러스 루트 15의 제곱.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다 써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튜어트 형님이 뭐 좋아하셨냐면 K에다가 3제곱, 3K에다가 5제곱 그러면은 둘이 더한 거에다가 괄호 열고 곱한 거에 제곱. 이게요 차원이 헷갈릴 수가 있어. 한 번은 M 더하기 N이고 한 번은 MN이거든요. 얘네들 헷갈리시면 얘네들 제곱할 거잖아. 길이의 제곱 차원이어야 돼. 차원을 계속 맞추세요. 그죠? 차원. 자, 얘는 길이 곱하기 길이의 제곱들이라서 우변은 길이의 3차고요. 얘도 길이의 제곱에다가 길이라서 길이의 3차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뭘로 좀 나눠볼까? 일단 K의 1차로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얘는 4 곱하기 3K의 제곱 플러스 15 이런 꼴이 될 거고요. K의 1차로만 나눴으니까 얘는 9 더하기 3 곱하기 25 이제 이런 꼴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1이었으니까 84니까 나누면 21 나오죠. 21이 3K의 제곱 플러스 15라고 K가 이제 문제고 바로 나오겠네요. 그거 물어봤나? BC라고 하는 것은 네, 그냥 나오는 거죠? 괜찮죠? 얘가 6이었으니까 루트 2여야 되니까 K는 루트 2고 B에서부터 C까지는 4K니까 4루트이다. 이 정도 약간 마음이 열려요? 그래도 조금 쓸모 있는 툴인 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머지않아 쓰시겠죠? 제가 안만 그래도 오늘 시험에다가 스튜어트 테스트를 쓰고 증명을 하고 이렇게는 안 냈어요. 그렇진 않아요. 아직은. 일단 잘 다녀오세요 다음 주에. 그럼 나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지. 자, 그 다음 건 어떠셨습니까? 34번도 풀이습니다. 시점이 두 개가 나오고요. 34번은 시점이 두 개 나와요. 마이너스 4,0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점은 8,10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35번 좀 물어봐 주시지. 이것도 맞아 갖고 왔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진짜 유명한 문제인데 35번을 처음 보는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한 번쯤은 물어야 되는데 왜 그걸 맞아 갖고 오세요? 그냥 하니까 됐어요? 그냥 아무 숫자로 대충 맞는지 객관식입니다. 자, 얘를 엄밀하게 풀려 그러면 약간 힘들어서 저도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A점을 갖다가 5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뭐 나는 뭐 니들과 다르다는 것만은 알아둬라.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M이라고 썼고요. 이게 너무 채신머리 없다. 아니 MN이 지금 얘네들이 비율이라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MK, NK 뭐 이런 식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그냥 M 이렇게 놓고 B점은 무엇이 되느냐. 얘네들 좌표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얘를 갖다가 A, B를 갖다 M 대 N으로 내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길이가 M하고 N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B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저도 그 뒤는 다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기 어디에 있는 D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M 빼기 N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N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이거 외분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m 빼기 n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n 빼기 0 이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하나 팁으로 드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A점 같은 거 기준이 되는 놈 하나를 원점으로 잡으시라. 그럼 조금 낫다. 아니면 이것도 싫으시면 아까 썼던 것들처럼 야, 네가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C점이 원점, D가 n 이렇게 두셔도 되죠.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 n 대 n으로 내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대신에 D점이 약간 못생겨지기는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자, 저는 이제 요 설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중 옳은 것에서 제가 고등학생 용어로 풀어드릴게요. 등장인물이 A씨분의 1이구만. 일단서 어차피 등장인물이 이거니까 여러분이 얘를 딱 보고서 어머나 AB가 좋아 중앙이네 이게 보여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보이거든요. 이 문제를 숱하게 풀어봤지만 갑자기 얘를 역수를 취할 이유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D를 갖다가 얘를 어떻게 하면 이쁠까를 갖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따 뒤집을 거라서. 자, 그래서 AC분의 1 같은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B분의 1도 있네요. 자, AB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M 더하기 N분의 1 이 중에서 어디서 얻어 걸릴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재료들을 좀 써볼게요. 그 다음에 AD분의 1 그래도 우리 출제자한테 하나 딱 고마운 거는 전부 다 A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원점으로 잡기 참 잘했죠. 좋으네요. 자, 그러면 AD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M 곱하기 괄호 열고 M 플러스 N분의 M 빼기 N. 자, AD를 딱 보고서 이제 그 생각이 들죠. 아마 나는 안 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너무 쫄지 마시고 AB, AC, AD를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들어 보라고 얘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부분분수 스킬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부분분수는 분자 생각하지 마. 일단 하여튼지 간에 얘네들을 갈라서 n분의 뿅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뿅꼴로 무조건적으로 쓸 수 있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수들은 제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개수를 어떻게 맞추시는 거냐면 여기를 갖다가 그냥 뭐 어떻게 할까 x하고 y 이런 식으로 한번 놓으신 다음에 통분을 한번 해봐. 통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정말 중요한 스킬입니다. 수하에서의 분수식에서는 이거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사실은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고 그냥 부분분수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찢어. 분모만 생각해서 분모 이렇게 쫙 찢어서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를 알아서 맞춰라가 부분분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분분수 찢을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안 될 이유가 없죠. 얘는 통분해보시면 mx nx 플러스 m 곱하기 y 이렇게 나온 거 같죠. 분자가 걔가 m 빼기 n이래. 딱 봐도 n값 x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n 이거 개수 맞춰주려면 x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 마이너스 1이구나. 일단 갖다 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m에다가 my 했는데 결론이 플러스 m이야. y가 2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쓰시면 끝나요. 부분분수를 찢을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있죠. 자, 부분분수 핵심이 뭐라고요? 일단 짚고 보자.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뭐야 AD가 그런 놈이었어? 여기까지 알겠는데 출제자가 그렇게 쓰지 말고 AC분의 1이랑 AD분의 1 같은 것도 한번 더 해보래. 알았다. 그럼 너는 AB분의 2구나.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얘는 멋있는 말로는 AB라고 하는 것은 AC, A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조화중앙이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합니다. 그런 표현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은 뭐야 역수끼리 더했더니 2배 되네. 요것만 찾아내시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수능 가십니까? 혼자 이렇게 똑 떨어져 있을 때 칸막이 쳐진 독서실에서 혼자 푸실 수 있는 거죠 이제? 괜찮으신 거죠? 자, 팁 다시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 자꾸 일단은 문제를 좀 관찰을 해봐. 머리를 가면 어떡하라고 아무 좌표가 없어? 그러면 내가 좌표 잡아야 되네? 누가 원점을 내? 이거부터 보는 겁니다. 1, 2, 3, 4, 5번을 다 구경을 해봤더니 A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나는 A를 원점.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를 M. 누가 보고 있는 게 그렇게 막 신경 쓰이시면 MK라고 두세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M 곱하기 K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K 하나 붙여갖고 쓰시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A점을 원점으로 하시면 이렇게 막 좌표를 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순서가 뭐였어요? 다 역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AB분의 1, AC분의 1, AD분의 1 이렇게 해서 역수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가 제일 힘드셨죠? 그죠? 부분분수는 찢어라 그냥 일단 찢고 보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됐어요? 많이 힘들어하시네. 자, 다음 글짓거리는 어떤 놈 하면 돼요? 없어? 걔가 누구죠? 40번이에요? 40번?
40번이 좀 기네. 40번 좀 같이 봅시다. 40번에서요. 진짜. 은근히 40번 같이 보자. 40번에서는요, 얘도 또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한 번은 반드시 겪어 보셔야 되고, 풀이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40번에서 원래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 3,-1이라고 하는 것이 A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B점이 있고 C점이 있었다. 얘네들을 M, N 이렇게 놓겠다. 그러면 X1, Y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X의 2, Y의 2였다.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의 좌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게중심을 저는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3 더하기 B점의 X좌표 C점의 X의 좌표를 갖다가 3으로 나눌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게중심에서의 X좌표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BX랑 CX의 합을 빨리 구할까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써도 알아들으시겠어요? 수열 배우셨죠?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됐어요? 3 짜니까 BX 자리에다가 3분의 3 플러스 2x1 빼기 3 그 다음에 얘도 2x2 빼기 3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네요. 이거는 최종 진화형이고요. IQ가 끝인가요? 얘는 이제 완전 최종 진화형.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있잖아요. 얘가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이라는 녀석과 BX를 더하시고 2로 나누면 X1이 나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A점, B점의 X좌표의 산술평균이 M점의 X좌표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BX가 뭐냐고 물어보면 오케이 2x1 빼기 3이잖아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이거를 왜 식으로 한번 보여드렸냐면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할 때는 다른 거 안 쓰고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데 다음번에는 그걸 봤을 때 뭔지 알아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는 3분의 2 곱하기 x1 플러스 x2 네, 그 다음에 빼기 3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3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풀어오신 방법이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답도 맞으셨지만 더 빨리 푸는 방법 없냐 또는 거기까지를 한다름에 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평소에 많이 정립시켜 놔야 실전에서 빨라져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아 등차수열이요? 솔직하게 자 얘가 아무거나 좌표나 불러주세요. 웬만하면 짝수 콤보를 아무거나 불러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점 A가 주어져 있고요. 비록 M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B점이에요. M이 A하고 B의 중점이래. B점 어떻게 하세요? 2, 4, 6, 5, 6, 7 하시는 게 제일 빠르죠. 중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이해가세요? 뭔 건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M점이 AB 선분에서의 중점이었다라는 설정이 있다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길이랑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지금 설정이 이거거든요. A점, M점, B점. 자 그러면 길이가 이렇게가 같다고 하면 제가 X축, Y축의 평행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그었을 때 왜 이렇게 그고 있는 거예요? 직규절도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A에서부터 M까지 가는 요 길이랑 M에서 B까지 가는 길이가 똑같은 거죠. X좌표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것 같습니까? 한편 A에서부터 A의 Y점에서 M점의 Y좌표까지 올라가는 요 길이가 M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까지 올라가는 요 길이랑 일치하는 것도 수긍이 가십니까? 따라서 얘도 또 등차 수열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수긍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 이용하면 그냥 어머나 뭐 등차 중앙에 두배 하면 되네 2x 빼기 3이네 이렇게 푸시는 게 빠르고 등차 수열이 친숙하지 않다 하시면 그냥 요거대로 구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됐습니다. 다음은요 42번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각형을 웬만하면 좀 가운데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그려라. 삼각형을 너무 큼지막하게 그리면 힘들어진다. 그거 말씀드렸죠?
네, 그럼 43까지 다 괜찮으신 겁니까? 이따가는 직선의 방정식. 오늘은 이럴 줄 알고 직선의 방정식은 팔랑팔랑하게 굉장히 얇게 준비되어 있고요. 시간이 듬뿍듬뿍 갈 것 같아요. 오늘 할 거 여러 문제밖에 없어요. 같이 할 거는 나머지는 이제 숙제 내드리면 되고.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사실 요 프린트 한 번 딱 보셨다 그래서 난 직방 마스터 이거 안 됩니다. 얘는 정말 직선의 방정식 중에 쉬운 유형들만 일부러 굉장히 편안하게 푸실 수 있는 것만 갖다 놨고,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옛날부터 여러 번 시도를 해봐서 직방을 어떻게 좀 묵직하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하루에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다 아는 얘기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그냥 다음 시간에 보니까 다들 이렇게 세아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직방을 얇게 여러 번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쪽은요, 제가 이제 스튜어트도 오늘 몇 번을 불러서 거의 초혼 이런 거 불이 다 내가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을 왜 자꾸 모셔오냐면, 도형의 방정식은 이론을 그냥 정리하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용으로 하면 진짜 이거 한 줄밖에 안 돼. 정말 조금이에요. 근데 사실은 걔네들을 더 빠르고 쉽고 우월하게 푸실 수 있는 방법까지 이론을 확장을 하면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듣는 족족,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죠. 어차피 기본 3회독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따가 세 번째 가서 한 번에 한 방에 딱 해결해야지 이런 망하는 거죠. 알고 계시죠? 첫 번째에서 하는 얘기, 두 번째에서 하는 얘기, 세 번째에서 하는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회독에서 야 바쁘서 중선 정리를 모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중선 정리만 막 들이밀고 2회독제 되면 벌써 스튜어트를 모르신다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러고 이제 당연히 알아야지 막 이렇게 쓱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얘기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직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한 방에 이렇게 딱 해결해야겠다 이러고 아직은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이제 가시면 망하는 거예요. 네, 자, 요거 망하기 전에 좀 쉽시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컨디션 너무 안 좋으셔갖고 제가 심지어 1시간에 한 번씩 쉬네요. 저 시계 기준으로 8시 4분에 가봅시다. 쉬세요. 공부하지 말고. 거기서 선생님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시기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좋지? 내용이 뭘까요? 그 21번 문제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여자친구들한테 더더욱 인기 많지 않았어요? 이거 범위를 5개로 쪼개서 부르고 있고 너무 어려운데요. 쌤, 예? 도저히 뭐지 카페인 좀 사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범위를 5개로 해서 하셨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풀이를 다 쌤 이거 시험에 내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안 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랬는데 애들이 저거 시간에 프리프로한테 숫자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고.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냥 제곱했을 때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을 보시면 제곱했을 때가 1보다 작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얘는 그냥 위에 등식을 그냥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것만 일단 확인하죠. 이렇게 됐을 때 제곱을 안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까지는 괜찮으시죠. x가 2a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a 다 더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만큼 차이 난다는 게 핵심인 거죠. 왜냐면 거기 2차 부등식이 이런 걸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맞는지만 좀 봐주시고요. 제가 다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쪽 맞는 거 맞아요? 네, 0, 네, 맞아요. 근데 a제곱이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전형은 다리가 A제곱 1보다 작아야 돼요. 그걸 치고 나왔나요? 그때 그랬어요. 아 그거는 좀 이따가 나와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제가 몰라요. 좀 이따가 언제 나오냐면 얘가 지금 길이가 2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가 있고 가장 이렇게 딱 맞췄을 때 얘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어찌어찌하다 확인을 해버렸거든요. 그건 좀 이따 정리를 좀 할게요. 하여튼 얘보다는 건 조금 더 가서 거기에서 그 유일한 정수는 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컨셉으로 풀릴 거란 말이에요. 인지 아닌지 이제 두고 봅시다. 그렇게 되나.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생각은 이거예요. 이 오른쪽 다리 있죠. 오른쪽 다리가 2 플러스 1인데 걔가 3까지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만 놓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어차피 2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당연히 A의 제곱이 지금 1보다는 크지 라는 걸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제곱이 2랑 별로 차이 안 나게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가 2분의 1보다는 크다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지죠. 얘 때문에. 어쨌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상한선을 내가 정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2 이하다. 그럼 1 이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실제로 A가 1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가 1이 돼버리면 얘가 지금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 다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따가 좀 정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들 간격이 2였다. 그 정도는 좀 보고 계시면 좋겠고. 자, 일어나 봅시다. 아이고, 녹화 되고 있습니다. 자, 공동이. 어호, 감사합니다. 집에서 가져오신 거 나눠주는 거. 네, 고마워요. 저는 못 일어나요. 아니, 놀러 갈 땐 일어나요. 예전에 너무 놀고 싶은데 엄마 놓치고 보여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논 줄 알았어요. 그러면 솔직히 여름에 그 늦여름 초가을 이럴 때 12시간 정도 놀면 그 날씨에 이 정도 놀면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 오후 4시잖아. 그러면 저녁을 집에서 먹고 그날 일찍 자면 다음날은 멀쩡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 자는 시간이니까 제가 모니콜 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때 나가야 돼요? 학교에 4시 경기까지. 전 놀러 가는 거면 가능합니다. 못 가요? 노는 건데? 비행기 타서 자면 되잖아요. 자, 직선의 방정식 해봅시다. 얘는 진짜 겁나 쉽게 준비를 해놨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정도로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평면좌표 아니면 부등식도 그렇고 평면좌표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던 요거랑 이 책이랑 겹치는 문제들 많았죠. 많이 닮았죠. 그래서 좀 수월하셨을 거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이 수준으로 막 준비를 많이 하면 수업 시간에 한 10문제 뭐 이렇게 같이 푼 다음에 나머지 나눠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서 차라리 얘로 가기 위한 뭐 교도보 이런 말 쓰나요? 걔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도움닫게 하고 본 게임은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뭐 별 내용 없고요. 자
제가 거기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도 할 수 없이 듀얼로 필기를 하셔야 되니까 필기는 책에다 하신다 그러면 책으로는 35쪽에다가 이제 또 빅하게 잔뜩 만들어 놨고요. 목차를 어떤 식으로 대충 잡아놨냐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할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 어떻게 할래? 점과 직선 사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실제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는 이거랑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쉽게 내려면 되게 별 얘기 안 했어요. 어렵게 잡구나 하고 이제 덤비면 장난하는 게 어려질 수가 있어서 덤기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그 자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아이고 그 얘기부터 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이 왜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아이 뭐 그냥 식선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어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그래서 x가 아니에요. x가 아니에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근 또는 해야 한다 이거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풀다 보면 이런 식의 표현 자꾸 쓸 거야. 야, 여기 이렇게 있거든. 자, 그럼 얘는 0,3이 여기 위에 있잖아.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쓸 텐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이런 에리먼트 이런 거 표시는 쓰지는 마시고요. 대신에 야 0,3이 지금 직선상의 점이잖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0,3이라는 점을 갖다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참이된다 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더 파고들면 얘는 방정식의 해입니다 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0,7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한 점 집어넣으면 등식이 참이 되고 아닌 놈들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잖아. 그 방정식 맞죠? 그래서 그런 게 방정식이에요. 원도 마찬가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가서 배우시는 포물선 내지는 타원의 방정식도 다 똑같아. 어떤 특별한 순서쌍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참이 돼. 근데 그렇지 않은 놈들을 넣으면 등식이 참이 되지 않아. 거짓이 돼.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죠? 조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얘는 방정식이 맞잖아요. 근데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그림으로 그리면 걔네들이 직선꼴을 띄고 있다. 또는 그 다음 단원이면 원의 모양이 되더라. 그러니까 직방이고 원방인 거예요. 납득하십니까? 이거 이름 안 궁금했어요? 뭐가 방정식이에요? 그대 공식이 어디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핵심, 방정식의 본체는 그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시는 게 본체지. 그래서 그대 공식을 외워서 때려박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사실 초등학생들 가르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네모에다가 2를 더하면 6이 나오거든요. 네모가 무엇일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 표를 그려서 배운다면서요. 근데 그게 방정식의 정의 그 자체인 거예요. 네모를 갖다 x라고 야 x 뭐야 2를 2한 한 말이야 6 빼기 2가 4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 완전히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초등학생이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가 실제로 저는 저 초등학교 때 너무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초등학생을 가르쳐 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누가 막 이렇게 욕하는 걸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돼 안 돼? 안 되네. 2를 집어넣어봐. 돼 안 돼? 안 되네. 이렇게 하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네. 얘가 근이야. 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방정식 맨 처음 배우실 때 되게 바보같이 느껴져요. 저도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나거든요. 바보들 막 이러면서 그냥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아유 바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정작 방정식의 정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은 해법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해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고 그냥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풀 건데 이제 그 내용인 거고 여기서는 방정식의 정의 그 자체, 그 다음에 근이라는 말의 정의. 그래서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납득이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원론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작 응용 문제는 거기서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 시기나 돼가지고 방정식을 풀 줄 모르니까 근해 공식에다 때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야? 이러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본질적으로 방정식의 정의, 근의 정의를 그 자체로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라서 그러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이 아까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y는 2x 빼기 1 아직도 이런 녀석들 좋아하시죠? 그죠? 얘네들은 나중에는 표준형 표현으로 따로 부를 텐데 얘는 조금 더 얘도 직선의 방정식 맞고 이렇게 쓰셔도 당연히 맞는데 약간 결이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야 너 x에다가 이거 저 집어넣어봐.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은 뭐냐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함수스러운 식이죠 사실은. x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은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꼴이라서 얘를 갖다가 이제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하면 이제 걔는 함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때는 1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저런 표준형을 쓰셨을 때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얘는 얘대로 맞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의미가 뭔지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나올 거 다 나왔네요. 일반형 표준형. 자, 그래서 이제 표준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자, 표준형은 어렸을 때는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쓰셨고 지금은 mx 더하기 n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기울기는 앞으로 m.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자, mx 더하기 n 이렇게 됐을 때 m을 갖다가 기울기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가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x2-1분의 y2-1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mn이라고 하는 것은 y 절편이고요. y 절편은 무슨 뜻이냐?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y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축과 만나는 점인 거예요.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를 y 절편 이렇게 구하고 구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면 영대입하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대입했을 때 나온 게 y 절편이잖아 라고 하면 맞긴 맞는데 그게 정의는 아닌 겁니다. 납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y축과 만난 점, y 좌표가 y 절편이다. 그러니까 야 y 절편 불러봐 그랬는데 y좌표만을 대답을 하시면 0,3 이러시면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y절편은 3까지만이에요. 납득하십니까? 자, 그래서 표준형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반형에 대해서 사실은 저 완전 일반형 덕후라 모든 답을 이제 일반형으로 쓰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일반형 하면 일단은 여러분한테 틀리게 알려드리면 틀리고 쉽게 알려드리면 이 항에서 전부 다 는 0으로 만들어 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실제로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형에서 일반적으로는 뭐 진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거 말씀드려야 되네. 우리는 여기에서는 a하고 b하고 c가 전부 다 실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는 a, b, c에 딱히 무슨 이름도 없어요. a가 뭐예요? 그럼 x의 계수? 뭐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형님이 얼만큼 우월하신지 같이 이제 얘를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자, 얘를 저는 표준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째, py는 하고 나머지를 다 넘기시면 되죠. 자, 다 이해하시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 부들부들 떠는 그 타이밍이 왔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y는 이라고 쓰고 싶으시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잘했어요. 자, b가 0이 아니었으면 그럼 다시 이제 우리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나는 되지 뭐 깔거 비문에 뭐야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한 표준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이름을 어쩌시고 b가 0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까지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다음 줄을 보지. 자, b가 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x는 마이너스 a 대 c. 여기에서 만약 a까지 0이면 그냥 막장인 겁니다. 그럼 그냥 c는 0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런 건 잘 안 나오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b가 0인 경우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b가 0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글씩 배우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볼까? ax 더하기 0 곱하기 y 플러스 c는 0입니다에다가 x의 적당한 숫자들 마이너스 a분의 c 같은 걸 집어넣으시고 y에다가 아무나 막 집어넣어. 1억 같은 거 집어넣어요. 참여형 아저씨야. 참이지. a는 0이 아니라고 한 거야. y 자리에다가 1 집어넣어. 참여형 아저씨. 그게 뭐예요 이게? y에다가 그러면 막 이상한 놈 이렇게 막 집어넣었어. 그러면 참여형 아저씨야. 계속 참는구나. 자, 그럼 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0 곱하기 y의 개수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y 값에 관계없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이 1차원의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a분의 c 표시해봐. 그럼 점의 형태로 나왔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좌표 평면상에다가 표시해봐. 그럼 이때는 뭐가 나와요? 그냥 어떤 직선꼴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보이십니까? 자, 요 직선상에서 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고요?
여기에서 두 개의 점을 잡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숫자를 드릴게요. x는 5라는 직선이 있었다고 치면 5,1 하나 잡으시고 5,5 같은 거 직선상에 있는 점 두 개를 잡았어. 기울기를 원래 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2-x1 분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애초에 이런 표현 자체가 가능해 안 돼?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네, 기울기가 없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기울기가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극한을 좀 잘못 배우신 분들이 기울기 무한대 이런 말씀하시는데 무한대가 아니다.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없는 겁니다. 무한대 같은 말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야 0분의 1은 무한대잖아 라고 잘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0분의 1이라는 건 애초에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극한 배우신 다음에도 없고 대학 가서도 없습니다. 영영 없어요. 그래서 슬쩍 피해가려고 0분의 1 꼴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고 실제로도 0분의 1 꼴이 항상 무한대냐 그렇지도 않아.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어요. 좌우 극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 네, 극한까지 가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얘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형에서 y의 개수인 기값이 0이 아니면 걔는 표준형으로 그냥 쓰시는데 근데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b가 0인 경우 즉 뭐 x는 어떤 상수 꼴 이 식에서의 그 상수는 마이너스 a분의 c겠습니다. 꼴도 표현 가능. 그래서 일반형님이 우월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이제 여러분 습관을 살짝 바꿔드릴 게 뭐냐면 중학교 때 맨날 어떻게 훈련받으셨어요? 야 기울기 있잖아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렇게 절대값이 크면 기울기 가파르시고 이렇게 y 절편 이렇게 그리셨죠? 이제 그만하자. 그거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 모노종이도 아니면서 기울어진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느낌 딱 와요? 지금이다. 지금 흥미였어. 이게 느낌이 와요? 이게 아니잖아. 거짓말 그만하자 이제.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일반형으로 특히 주어졌을 때 이거를 다 기어이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기울기 이렇게 재시면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아무 숫자나 불러보세요. 4, 그다음 7, 5. 괜찮아요. 자, 얘를 야 이거 그려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면 x에다가 0 집어넣어요. y 뭐 나와요? 마이너스 7분의 5 나오죠? 플러스 7분의 5. 오이씨, 대단한데.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5 나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상에서 사실 아까도 마찬가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딱 결정이 돼요. 유일해. 무조건. 그건 공이에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리 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서 쓱 보면 뭐라는 거냐? 너 마이너스 4,0 지나고 7분의 5에 쓱 긋고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거를 가지고 7분의 4가 기울기고요. 7분의 5가 y 절편이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쓸데없어. 하지 마. 그냥 앞으로는 우리 직선 만나면 어떻게 그린다? 점 두 개 잡아서 찍 끝.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저의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운이 좋아서 천재적인 선생님을 1학년 때 만났었는데 제 교과 과정에서는 1학년 때 중1 때 이게 처음 나왔었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말고 1차 함수 이렇게. 네, 처음 이런 거 그래프 그리면 자대고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로 톡톡톡 이렇게 긋잖아요. 되게 혼나서 진짜. 그래서 그때 막 이러면서 막 혼나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다가는 여러분 원하시면 밀리미터든 나노미터든 뭐든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었는데 X축에다가는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약간 함수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가령 1,2를 지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똑똑똑똑똑똑을 하시는 게 왜 틀리냐면 이건 이제 함수 얘기입니다. 정의역에다가 이 함수를 다 부르겠다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러면 얘는 X에서 Y면 함수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갖고 막 혼났었어요. 반에서의 한 95%는 왜 혼난지를 아직도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수학이 그만큼 엄밀한 거고 그렇게 엄밀하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을 좀 대충 사셔도 되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몇 도? 90도. 그렇잖아. 기호가 있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디테일한 쓸데없는 얘기 잠깐 했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있을 때 x절편이 a, y절편이 b고 여기에서는 a하고 b가 0이 아닌 경우를 하겠습니다. 둘 다 안 0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꼴이냐면 거의 모든 책에서 다 얘네들을 양수로 주더라고요. 실제로는 a, b가 둘 다 양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0만 아니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 꼴을 정말 좋아하고요. 얘를 괜히 고쳐서 bx 더하기 a, y는 a다 이렇게 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얘가 선생님 덕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타원의 방정식 같은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쌍곡선의 방정식 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타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쌍곡선의 방정식.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꼴 자체를 얘네를 막 접선 구할 때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x거나 x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패턴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완전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유 알았다 여러분 그냥 이제 좀 맞춰주세요. 알았다 그렇게 좋아하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얘에 대해서 왜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부디 여러분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 전에 이렇게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절편 줬으니까 우리도 절편으로 대답을 갑자기 최해고 대우하지 마시라고. 이제 자 y가 0이야 x가 얼마야? 맞아요? 맞네. 그 다음에 x가 0이야 y 얼마야? 맞잖아. 끝났네. 이렇게 보시면 끝났어. 어차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탈탈탈 털어내셔야 될 아픈 과거 뭐냐? 그 더 이상 기울기 이렇게 재고 오른 데를 1.5만 하자. 이제 안 해도 돼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고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일까요? 직선의 방정식. 웃기네. 큰 저기 대단원이랑 이름이 같네. 뭐 구하기? 작성? 구한다. 그럼 4-1번으로 가서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들 빼고 그냥 제일 기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기울기와 y절편 할 때 이건 아까 거 재탕할 거예요. 기울기와 y절편 할 때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죠. 그럼 얘는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자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요게 이제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얘 꿈꾸시면 됩니다. 기울기와 한 점을 할 때 자 그 기울기를 m 그 다음에 한 점을 얘는 어느 한 점인지 잘 보세요. 직선상의 한 점입니다. 걔를 x1, y1 이렇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울기의 그 틀 자체가 뭐냐면 y는 mx에서 그 m의 기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비례상수 아니야? 어렸을 때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y는 mx야 어쨌든지 간에 그랬을 때 m을 갖다가 기울기라고 부른다까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얘는 하여튼지 간에 x가 x1이었을 때 y는 y1이어야 되는 건 납득하십니까? 끝났습니다. 납득하세요? (4-2번을) 아시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하여튼 다항함수든 초월함수든 미분을 한번 배우시려면 거기서도 접선 3종 세트가 또 있단 말이에요. 접선 3종 세트가 어떻게 되냐? 첫째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그때는 한 점과 기울기 여기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그 접점의 좌표 구하신 다음에 역시 또 기울기 한 점 여기서 보실 거고 그 다음에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본 다음에 또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이랑 같습니다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기울기가 한 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하셔야 될 건 요거예요. 기울기가 있고 한 점이 있다 치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있잖아요. 하여튼 y 빼기 y1은 x 빼기 x1 이런 걸로 쓰신다고 하면 m값에 관계없이 얘는 x1, 즉 x가 x1이었을 때 y가 y1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m값에 관계없이 0, m은 0 이런 꼴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필 기울기라고 하는 거, 즉 y는 거국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y는 mx잖아요. 거기서 x의 계수 얘가 n이었다. 이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받아들이시면 끝났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주어집니다. 제가 아까 막 후원장담 했잖아요. 야, 두 개 점 있으면 직선이 하나니까 이렇게 막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인지 보자. 자, 두 개의 점이 x1, y1 그 다음에 x2, y2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첨자가 들러붙었으면 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고유 명사, 상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제 눈에는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한 점 지난 거 맞잖아. 그죠? 하여튼 한 점을 지났어. x1, 2가 y가 지났어. 그 다음에 걔네들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은 정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들짝 대신 x1과 x2가 달라야 되고요. 그죠? 혹시 그러면 x1과 x2가 같으면 어쩔 거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아 x는 x1이요.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죠. 이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한 자료를 또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오씨 그럼 x1이랑 x2랑 같은데 그러면 x1과 x2가 다르면 얘는 y1이랑 y2가 같은 말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아니, 분자가 있는 게 뭐가 어때서 아무 상관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혹시 y1이랑 y2도 같은 어떻게 같은 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두 점이라는 표현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에서 그이랑 약간 달라요. 방정식에서 야 두근 있어 그랬는데 사실은 두근 서로 같은 두근 이런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두 점이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두 점은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물리적으로 점이 두 개가 실제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겹친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요. 점이 하나인데 두 점으로 셀 수 있으면 좀 피부가 가서 굉장히 무서워져. 아 근데 어떤 왕점은 진짜 두 개로 세기도 해요. 많은 사람 소개로 가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시는 건 기울기랑 y절편 할 때 표준형 알고 있고요. 기울기가 한 점을 할 때 얘는 m이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출제자가 먼저 야 기울기가 3이야 이렇게 주는 건데 기울기가 없어 이렇게 주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 뭐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딴딴 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라서 기울기는 그냥 두 점으로부터 진짜로 되는 거 구하시면 되고 x 빼기 x1은 y 빼기 y1 요 틀에다가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근데 x1이랑 x2가 같으면 짝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직선 자체가 x는 상수 이런 거 나올 것이다. 물론 x는 x2라고 쓰셔도 같은 숫자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목차를 잡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좀 거칠게 뭐랄까요? 이렇게 해서 잡아봤습니다. 부직선의 위치관계 얘기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그릴 줄 아는 도형이 직선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아직 원 못 그려요. 좌표 평면 위에는 못 그려요. 자 그러면 직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원을 그리시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과 직선, 원과 원 이렇게 세트로 나올 거거든요. 뭘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그러니까 맞나 안 맞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관계가 어떻게 되면 맞나 안 맞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알아 몰라 이거죠. 너 걔 알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얘기를. 그 알면 뭐 어떻게 아는데 초등학교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아니면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한번 얘네 유치원 졸업사진 보니까 있던데 그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스쳤나 봐. 아니면은 진짜 접하는 거. 길에서 옷깃이 스친 사이 이렇게 딱 보시는 거죠. 이거요. 관계라 그래서 만났어 안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관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제 직선과 직선의 관계를 하다 보면은 방정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우 미리 밑밥 깔아놓기 잘했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왜 방정식이라고요? 예쁜 점들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참 안 예쁜 점 집어넣으면 등식 퍼지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은근슬쩍 제가 연립방정식 이야기를 갖다 댈 겁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 세 직선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둘씩 보는 거예요. 너네들이 알고 너네들이 알아 뭐 이렇게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 정말 단순하게 이걸 맞나 안 맞나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얘는 카테고리를 더 나누진 않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하고 a'의 x, b'의 y 여기서 a, b, c, a', b', c'은 전부 다 몽땅 다 실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수가 아니면 좌표 평면을 못 그리니까 a, b, c, a', b', c' 얘네를 전부 다 실수로 0이냐 아니냐는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0인 경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아무도 0은 아니다. 이걸 알고 자 A분의 A', B',
B분의 B'이 서로 달라요. 자, 다르다 그랬으면 얘네는 어떻게 되냐? 한 점에서 만나요. 자, A분의 A'이 B분의 B'이랑 같다 그랬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야, 니들 둘이 X와 Y의 그 뭐라 그러죠? 개수의 비율이 같구나. 즉, 너네 기울기가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같았는데 C분의 C'은 또 달라.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하나는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 다음에는 2X 더하기 2Y 이제 두근두근 하시죠. 2분의 1, B분의 1. 근데 여기가 3이다. 그러면 A분의 A'과 B분의 B'은 같아. 그러니까 일단 기울기는 같아요. 근데 C분의 C'이 다르면 얘는 그럼 말하자면 뭐예요? 뭐 Y절편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뭐가 되냐? 얘는 평행하다. 그 다음에 A분의 A'과 B분의 B'이 같은데 심지어 C분의 C'도 같아? 그럼 이건 뭐 하자는 거냐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야. 그 다음에 2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지금 식을 두 개를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거든요. 그 뭐 어쩌라고요? 똑같이 얘기 또 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땐 뭐라고 부르냐? 일치한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의 개수는 한 개죠. 말 그대로 한 점에서 나왔으니까 한 개. 그 다음에 얘는 0개죠. 실수 중에는 일단 없고요. 얘는 뭐예요? 무수히 많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똘똘하시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 자, 여러분 똘똘하시기 때문에 제가 연립방정식 얘기까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건 다시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가령 기울기가 좀 다른 녀석들 있죠. 이렇게 딱 드리면 여러분 바로 이제 뭐 푸고 싶죠. 어머나 저 연립방정식 좀 볼게. 이런 생각 드시죠. 제가 얘를 갖다가 그냥 는 마이너스 1, 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딱 드리면 너무나도 전형적인 쪼글쪼글까지 할까요? 좀 너무나도 전형적인 연립방정식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X는 뭐고 Y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쪼글쪼글로 세트로 쓰시든지 아니면 X, Y 순서로 쓸게요. 얘는 X가 뭐일 때 Y가 뭐일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 기억, 그러면 기억 등식을 만족하는 X, Y 대신에 실수여야 되지만 걔네들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면 어떤 꼴이 되느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저는 흰둥이 직선이 기억 직선이에요. 기억 방정식, 얘도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1,1 집어넣으면 0이 안 되거든. 그 거짓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또 0이 돼. 이럴 때 또 참이야. 이랬다 저랬다 해. 근데 걔네들을 만족하는 놈들을 그림을 그리면 직선이 나오면 직선 방정식 맞죠? 자,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연립방정식 사이멀테니우스 이퀘이션을 푸는 데 있어서 기억을 만족하는 x, y를 다 더더더더 찍어놓으면 이거 선이 하나 나와요. 동의하실 거죠 지금? 응? 자, 그러면 니은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렇게 그으시면 노랑둥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은 다 니은을 만족하고 거꾸로 니은을 만족하는 모든 점을 다 그림을 그리시면 노랑둥이가 된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뭐야? 연립. 그러니까 너도 만족, 나둥리 기억 거돌소 니은을 동시에 만족함 이 뜻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노랑둥이를 만족하는 녀석들에게 이 니은을 만족하는 거 다 노랑둥이 전부 다가 해당이 돼요. 기억을 만족하는 건 흰둥이 전부 다야. 그런데 말입니다. 딱 여기 있는 요 교점, 요 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시면 걔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 연립방정식에 해당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같죠. 그래서 직방이랑 연립방정식이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평행은 어차피 둘이 안 만났으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없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일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하는 얘기는 상당히 고급진 얘기입니다. 교과서에서 어떤 책에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어떤 책에 딱 하나 뭐 얘기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직선이 두 개가 일치한다고 하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까? 야, 개수를 얘기하라고. 개수 이렇게 얘기하면 무수히 많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부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실수의 연속성 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자, 얘가 x 더하기 y 빼기 뭐 플러스 1은 0이다 이 직선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제가 아니 x, y는 모든 실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하고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어찌어찌 하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변수가 하나짜리인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가 야 x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무수히 많아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x는 모든 실수 혹시 출제자가 복소수 범위에 대해서 구하라고 해서 x는 모든 복소수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도 역시 그렇습니까? x, y는 그냥 모든 실수 순서상이 다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해의 개수로 대답을 한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건 맞지만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얘네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점으로 나타냈을 때 좌표평면 전체가 다 색칠이 되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얘를 만족하는 모든 x, y 순서상 이렇게 한 책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렇게까지 깊이는 잘 안 들어가요. 고등학교 1학년 상대로. 근데 여러분이 미리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치면 일치 또는 연립방정식으로 한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하는 그 경우가 변수가 하나짜리였을 때 해가 무수히 많으면 x는 모든 실수라고 쓰시는 게 당연히 맞는데 x, y 뭐 이렇게 돼버리면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것과 그죠?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것과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순 가십니까?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러이러 하겠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얘는 그냥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그냥 아무거나 두 직선이 교점이 한 개가 나오게 아무 수준만 불러주시면 얘는 그냥 예제로 말씀드리면 해결되겠습니다. 그냥 저만 아무 아니요. 점 말고 직선 하나만 불러주시면 EX 플러스 Y 하고 또 하나는 X 플러스 EY는 EY 플러스 1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밑에다 하나만 더 쓸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하고 여기까지가 원래는 끝이고요. 그냥 별책 부록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A, B 프라임, B 프라임이 0이 아니라는 건 전제 깔고요. 얘 수직되는 거는 한번 요 얘기만 하고 뻥치가 수직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봐. 둘 다 0 아닙니다. 하여튼 마이너스의 B분의 A라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네들이 수직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푸 만들어주시고 짠짠해서 B 프라임 이렇게 해서 건네주면 된다.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직이다. 얘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전개를 보아하니 뭐 이렇게 쓰면 이제 뭐 수직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자 이거 보시면 자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숫자를 예쁘게 모르겠습니다. 성형미인 탄생해 보려고 얘네들 교점도 예쁘니까 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얘를 기역직선, L직선, M직선이면 이렇게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얘는 L직선, 얘는 M직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책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EX 플러스 Y 빼기 2는 교점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K 곱하기 괄호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써놓고서 얘를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K는 상수예요. 어떤 적당한 상수. 그러면 얘도 하여튼지간에 어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1차 함수 내지는 뭐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라는 것까지 동의하십니까? 얘를 이렇게 전개를 원하면 전개해봐. 2 플러스 x에다가 2 플러스 k에다가 x 그다음에 1 플러스 2y 2k에다가 y 마이너스 2 플러스 2k는 0인데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하여튼 직선의 방정식 맞지 않아요?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지 아직은 여러분 모르시고요. 하여튼 직선인 건 맞죠? 자 그럼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걸 좀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K 값에 관계없이 얘 나오면 바로 긴장하셔야죠. 뭐예요? 황등식이죠. 한 K 값에 관계없이 뭘 만족해? 관계없으려면 어떻게 돼? 0K는 0꼴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그리고 2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 되는 적당한 x, y 순서상을 찾아내셨다면요
걔는 K값에 관계없이 얘가 등식이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무슨 뜻인 거야 지금? 얘는 0이라고 쓰시면 다시 어느새 우리는 직선으로 올라가 버렸네. 얘는 0이라고 썼더니 왠지 L 돼버렸네.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그래서 얘가 결론이 이거예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음과 같은 꼴로 표현할 수 있다가 결론이고요. K라는 상수를 어디다가 붙일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부연을 조금만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출제자가 뭐라고 줄 거냐면, 자, 두 직선 LM의 교점을 지나면서 라고 했을 때 막 교점 부여지 이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 두 직선 LM의 교점을 지나면서 와 원점을 지나는 이라고 할까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 이렇게 이제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일단 얘부터 질러. 하여튼 요런 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K가 모여야 0,0을 지날지를 찾으시면 끝나요. 그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K가 0이야. K는 1이 돼. 그럼 바로 나와버렸잖아. 그럼 K는 1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X에다가 3 곱하기 Y는 0입니다. 즉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셔도 되고 X 더하기 Y는 0입니다. 쓰셔도 돼요.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 지나는 거 구해봐. 이렇게 했을 때 알았어. 두 직선의 교점부터 구할게.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느려져요. 틀리진 않는데 되게 느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정석 같은 데서 성대 오빠가 좋아하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얘는 가나다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하려는 얘기는. 자, 이런 꼴로 썼다면부터 출발해요. 이런 꼴로 썼다면 L과 M은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참 거지? 아, K가 이거저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K예요. K 0 나오는 다시 K에다가 1 넣으면 뭐 0,0 지나는 거 알겠고. 자, 일단 침착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확실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모르는 거야? 한 점과 기울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누가 조정해줘? K님께서 조정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만 이렇게 되는 모든 직선을 K 값에 따라 얘도 되지, 쟤도 되지, 얘도 되지, 걔도 되지, 너도 되지, 나도 되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리하는 아,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면은 제가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집어넣을게요. 그럼 X는 뭐 꼴도 되는 거잖아요. 일반형으로 썼습니다. 방금 한 얘기 납득하셨어요?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1Y, 마이너스 1Y니까 Y는 없어져요. 그래서 X는 뭐 꼴도 가능합니다. 얘도 됐는지. 너도 돼. 그 다음. 뭐가 안 돼요? 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얘에 대해서만 고찰을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되게 바쁘고 무엇보다 애정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야, K에다가 0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0 나오는 거 L직선 얘는 표현 가능하잖아. 근데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얘는 안 된다니까?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갈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K가 붙어있는 쪽의 그 직선을 표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까 우리 얘 이렇게 막 프로젝처만 썼잖아요. 그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 플러스 K에다가 X 쓰시고 1 플러스 2K에다가 Y 쓰시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K는 0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죠? 뒷부분은 그냥 이거를 X하고 Y에 대해서 정리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니거든, 이거 표현할 수 있거든 이라고 믿어요. 내 눈에 잘 안 보이긴 한데 하여튼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의 기울기부터 점검을 합시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야, 2x 더하기 4y 더하기 4는 여기다가 나오잖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형 가능하다니까?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에 계수를 두면서 뒤에 거 나오는 거 보여주시면 되죠. 2 곱하기 플러스 K 하면 1 플러스 2K 나오는 K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그 K가 네가 찾아갖고 집어넣으면 되지 왜 안 돼? 라고 계속 뻑뻑 우기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제 뭐라고 하시래요? 걔를 만족하는 K값은 존재하지가 않네요. 식으로도 확인되죠?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이쪽 직선만 따로 고립시키는 거 가능하거든.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자기 K가 붙어있지 않은 쪽 직선 L 직선은 표현이 가능하잖아. 근데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얘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계수가 없으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약간 엉성한 설명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같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야 뭐가 있을 거야 네가 못 찾은 거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했더니 이런 K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 대수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무슨 말이냐 뭐 무슨 짓을 해도 K가 붙어있는 그 직선만큼은 표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 빼고 다 돼요. 그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얘 빼고 다 돼요. 자 그러면 홍성대 오빠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했냐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여기, 근데 아스가 여기도 계수 하나 붙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M에다가 0 집어넣고 K는 안 0 집어넣으시면 요 직선만 또 따로 고립이 가능하죠. K는 0, M은 안 0 집어넣으시면 요 직선만 따로 고립하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M하고 K를 적당히 그냥 막 고무리면 얘네들의 교점을 지하는 모든 직선 다 표현하는 거 가능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실용상의 의미로는 두 개를 다 붙이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두 개를 다 붙이면 다 붙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께 야 근데 여기서 0,0 지나는 직선 구해봐 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풀이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2k는 0인가요? 지금 M은 K 아니 아까는 K는 1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M과 K의 관계까지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럼 또다시 약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낭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실용상 어떤 식으로 구하고 있느냐 하나만 붙이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붙이세요. 그 다음에 대신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K를 붙여놓은 요 놈이 있죠. 얘는 이만큼만 따로 뜯으면 얘는 직선은 아닙니다. 얘는 0이라는 그 직선, 즉 M직선은 난 표현은 안 돼 라는 그 핸디캡을 기억을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거 미쳤다고 여기다가 MK 다 붙인 다음에 매번 계산 그렇게 하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실용상의 목적으로는 하나만 K를 붙이시고 대신에 K 붙어있는 쪽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라는 그 직선은 나는 표현할 수 없어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로 기억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했고요. 우리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쉬었다가 정과 직선 살 거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쉴게요. 9시 5분까지 쉬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참 너무 단순 많이 해요. 주무시다.